34기 연속 흑자를 이루며 매출 2조엔의 돈키호테. 무일푼으로 시작해 일본을 대표하는 창업 경영자가 된 돈키호테 창업자 야스다 타카오. 그런 그가 자신의 성공 비결은 운이었다고 한다. 과연 그가 말하는 그 운이 어떻게 지금의 매출 2조엔의 돈키호테 야스다 타카오를 만들었을까?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일본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시작한다. 돈키호테 창업자 야스다 타카오는 운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제창한다. 개인의 얽힌 개운, 그리고 회사나 조직에 얽힌 집단운.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연마함으로써 자신은 현재의 지위를 확립했다고 한다. 카리스마 경영자가 평생에 걸쳐 배운 인생과 비즈니스에서 얻은 승리의 법칙이란 무엇일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지금까지 전략이나 전술을 말하기 전에 우선은 공격적 전투 태세부터 갖추라고 목이 터지라 현장에 싸우는 자세의 중요성을 주창해왔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들은 많지만 실제로는 전투를 하지 않는 유형의 인간이다. 또한 나는 이런 사람들이 회사 내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운은 물론 집단운을 단숨에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투 태세로 전환하지 않고 운을 떨어뜨린 타산지석이라고 할 만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가전 메이커나 반도체 메이커다. 과거 일본의 가전제품은 저렴함과 품질이 좋아 세계 시장을 석권했다. 또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쪽도 그 시절 기세는 온데간데 없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중한대 즉 중국, 한국, 대만의 신흥 메이커에 시원하게 추월당해 완전히 역전당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쇠락의 요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겠지만 최대의 요인은 일본의 메이커가 세계 인류의 자리에 안주해 싸우지 않는 샐러리맨 집단주의에 빠져버린 것에 있는 것은 아닌가. 거듭 말하지만 싸우는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운은 떨어진다. 일본 가전반도체 업체들은 중국, 한국, 대만 업체들의 왕성한 파이팅 스피릿 앞에 어이없는 참패를 당한 셈이다. 물론 중한대 메이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일본 메이커 종업원들의 능력이 떨어졌던 것도 야욕이 없었던 것도 자만했던 것도 결코 아닐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총수의 경영기질과 자세의 문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장수가 용감하지 않으면 강력한 부대를 만들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한대의 경영은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톱 경영진들이 우선시한 것은 방어 태세를 최우선시한 샐러리맨 사장인가? 아니면 공격 중시의 창업 경영자인가 하는 것이다. 현대의 일본 대기업에서는 전자 타입의 샐러리맨 사장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들은 조직 안에서 업무를 꼬박꼬박 해왔고 큰 실수 없이 순조롭게 출세의 계단을 올라왔다. 그러다 사장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임기 중에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평온하게 무사히 넘어가자는 것이 아닐까. 곧 지키는 경영이다. 반면 중한대 회사에는 일대에서 올라온 창업 경영인들이 아직도 건재하다. 그러한 회사에서는 경영의 오너십이 살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점으로부터 역조사해 지금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회사의 미래를 생각해야 현상 유지에 머물지 않고 과감하게 공격하는 경영을 하는 것이다. 오너십이 희박한 샐러리맨 사장과 자신의 목숨을 건 창업 경영자는 회사 경영의 논리와 전략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쨌든 중한대 메이커의 대부분은 이 오너십 경영이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덧붙여서 창업과 경영에 의한 기업을 모은 펀드인 오너십 펀드는 다른 일반적인 투자 펀드 등에 비해 확실히 퍼포먼스가 높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도 오너십의 강함을 뒷받침하는 에비던스로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샐러리맨 사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안주, 보호 우선의 보수적 기질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오너 경영이 영원히 계속될 리 없으니 오너십을 제대로 계승해 미래를 내다본 공격의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자라면 샐러리맨 출신이라도 전혀 상관없다. 실제로 아직 소수파이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경영자는 제대로 존재하고 있다. 나는 29세 때 작은 18평짜리 잡화점 도둑시장을 열었다. 당시에 나는 아무런 특기도 장점도 용기도 없는 말 그대로의 맨손 공권이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집어넣어 이른바 배수진으로 아마추어 상법의 할인점을 시작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나는 어쨌든 돈을 벌어 살아남아서 치고 올라가자 하는 마음뿐이었지 무엇 하나 축복받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거기에는 불행도 행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아무것도 축복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자재로
운의 3대 조건, 공격과 도전과 낙관주의를 마음껏 추구하고 실천해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남아돌 정도로 누리게 된 것 같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독자적인 개성을 빛내 묻혀버리는 일 없이 눈에 띄는 가게로 만드는 것에 전력을 쏟았다. 확실히 이것이 나의 사업 행운을 열어준 첫걸음이다. 그에 비해 만약 어설픈 혜택이나마 받았다면 아마도 이런 운은 없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항상 하는 말은 1%의 비극이라는 녀석이다. 예를 들어 집이 부유하거나 학교 공부를 잘하고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에 뛰어나는 등 상위 1% 정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그 영광에 끌려 행운을 잡을 수 없다. 게다가 운을 떨어뜨리는 케이스도 있다. 이것을 나는 1%의 비극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 경제를 결정적으로 망친 원흉이다. 운이 좋기 때문에 종종 그들은 수세, 즉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챌린저가 되는 것을 피하기 쉽다. 그래서 운이 오지 않는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에 소극적인 경력 관료는 이 1% 비극의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나는 생각한다. 가령 중고교에서 상위 1%의 학교 수재들이 사회에 나온다는 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실제로 웬만한 대기업이나 관공서라면 그런 임직원들은 널려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의 상위 1%에 집착하고 그 자존심을 평생 간직하고 수호에 들어가는 한 운의 여신은 결코 미소를 지어주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종류의 샐러리맨 집단이 최근의 일본 경제를 결정적으로 망친 A급 원흉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